네, 오늘 일요일 밤 북톡방 두 번째 시간 제가 발제하는 내용은 무자본으로 부의 추월 차선 콘텐츠 만들기입니다. 제가 이 책은 서점에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교보나 광화문 교보를 들리는데 나온 지 그 따끈따끈한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 읽어보면 어떠세요? 부의 추월 차선 이거 많이 히트쳤던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그런 거에 아류작이 아닐까 조금 이제 걱정을 했는데, 송숙기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관련돼서 카피 쓰는 거 이런 거에서 다작의 사실 작품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또 그 책들이 상당히 마케팅 쪽에서는 인사이트 있는 책이어서 저자를 믿고 사실 샀어요. 그리고 뭐 단숨에 한 3일 만에 제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9년도, 2018년도에 처음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세미나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 한 거의 5년 차 정도가 이미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 마케팅이 있고 컨텐츠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하느냐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많은 책들 중에 가장 이렇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책으로서는 가장 추천할 만한 책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요 4장까지 나와 있는 책인데, 자, 그러면 좀 책 소개를 좀 바로 한 30분 정도 책 소개를 빠르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교수진들과 같이 한번 그 책들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자본으로 부유출 차선 컨텐츠 만들기는 크게 4개의 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무자본, 무점포, 나홀로 시작하는 콘텐츠 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콘텐츠 사업이 무엇이냐, 그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냐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컨텐츠 사업이 필요한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해낼 것인가의 10단계를 통해서 컨텐츠 생산하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로 평생 소득 보장하는 캐시 컨텐츠. 여기서 말하는 캐시라는 건 이제 용어를 취약해서 만든 건데,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고객이 선택하고 고객이 돈을 내고 살만한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는 그 비법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로 돌보기 최종 솔루션이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로 1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장은 간단하게 살펴보는 형태로 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부의 추월 차선은 과연 컨텐츠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험을 가진 자기 비즈니스나 일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출발선에는 누구나 같이 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부분들은 컨텐츠라는 어떤 재능과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건 뭐 오랜 직장 사원이나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은 누구나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경험을 지식화시켰고, 그다음 그 지식화시킨 걸 가지고 컨텐츠로 만들 때는 누구나 그 비즈니스에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1장을 살펴볼게요. 1장은 무자본, 무점포. 많이 들어본 거죠. 무자본, 무점포. 어떻게 보면 컨텐츠 비즈니스는 무자본, 무점포로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책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일목이라는 통찰력, 특히 이제 경험을 통해 직접 컨텐츠를 통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저자이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잘 제안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자산만으로 부의 추월 차선을 달릴 수 있다. 그죠? 부의 추월 차선은 이제 MJ 드마코의 부의 차선이라는 책에서 특히 컨텐츠를 통해서 부의 차선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한 장이 있는 걸 크게 인사이트를 받으신 것 같고요.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화, 컨텐츠를 가졌다는 건 현금화 가능한 지식 자산을 가졌다는 뜻이고,
인도나 서행 차선을 벗어나 부자를 향하는 퓨어 차선으로 바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평범한 사람도 과연 컨텐츠 사업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이제 자기 경험과 그죠? 자기만의 어떤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자기가 그와 관련된 경험한 거와 관련해서 2박 3일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수다쟁이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 그 비즈니스를 출발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본으로 컨텐츠 사업은 크게 4가지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화시키고 지식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통해서 공유하고 컨텐츠 공유를 통해서 팬심을 만들어내는 걸 통해서 강연하기, 출판하기, 교육하기, 조언하기 같은 이런 4가지 종류의 어떤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컨텐츠가 저절로 팔리는 마법의 구조라는 부분들은 결국 컨텐츠를 경험을 지식화시켜서 그 지식을 컨텐츠로 만들 때 그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컨텐츠를 제공해서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컨텐츠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고충,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 가지고 호감을 사고 그들이 팬으로 되게 만드는 것. 이 자체가 결국은 이제 팬을 확보하는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채널에다가 연재하고 그 연재를 통해서 구독자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여기서 뭐냐 컨텐츠 활주로 사업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가장 기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기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기반 사업은 영업의 없이도 사업 자체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아도 팔리는 이 유용한 것을 알면은 고객들이 팬이 나중에 구매하고 추천까지 하는 이런 형태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를 이야기한다면 전 국민을 상대로 아니면 뭐 특정한 비즈니스 카테고리 타겟팅 그 시장의 포지셔닝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 비즈니스 뭐냐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달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매스 마케팅 같은 아니면 또 판매 중심의 마케팅에서는 뭐 소비자가 최소한 그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어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을 전개를 해야 되는 데 비해서 이 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케빈 컬러라는 분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이 1000명이면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실리콘밸리의 리진이라는 분은 1000명이 아니라 골수팬 100명이면 컨텐츠 사업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명을 어떻게 모으느냐라는 컨텐츠와 경험과 컨텐츠와 지식과 그거를 고객과 소통하는 그죠? 채널을 구축을 한다면은 이 비즈니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팬심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수십만 명이 아니라 골수팬 수십 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도 내 컨텐츠를 좋아할 만한 그래서 딱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유용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이제 책 쓰기 교육을 할 때 많이 하는 거죠. 1000명한테, 10,000명한테 책을 팔려고 그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걸 충족시키려고 그러면 사실 한 사람도 충족하지 못하는데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생, 지인을 위해서 그 사람이 가장 잘 알아먹도록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글을 쓰기 시작한다면은 결국 그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1000명, 10,000명으로 갈 수 있다는 책 쓰기의 기본과 똑같이 결국 컨텐츠 사업도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유용하게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명씩 늘려내는 거의 과정들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자본 컨텐츠를 만드는 핵심 부분들은 결국 캐시 컨텐츠를 만든다는 부분인데 고객이 많아요 팬이 되고 자발적으로 구매하게 만드는 컨텐츠 상품을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구글의 문서에 있어서 유의한 문서와 가치 있는 문서를 구분할 때 크게 3가지 가치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전문성, 두 번째는 권위, 세 번째는 신뢰성이에요. 이 부분은 네이버의 알고리즘하고 비슷합니다. 네이버 알고리즘 크게 2가지죠. 하나는 그죠? 갑자기 이야기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네이버랑 좀 다르고 시랭크 알고리즘과 다이 알고리즘인데 시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출처의 전문성이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주제를 다뤘느냐, 깊이 있게 다뤘느냐, 한 가지 주제에 얼마나 전문적으로 다뤘냐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똑같이 결국 네이버도 이 구글을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 권위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내가 가지고 만드는 컨텐츠를 누구가 링크를 걸어주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과 관련됐는데 뭐 체육공단에서 그 링크해주고 뭐 공유해줬다 이런 것처럼 타인이 나의 컨텐츠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권위를 갖고 있느냐. 세 번째 신뢰죠. 세 번째 신뢰성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이아 알고리즘이죠. 이 컨텐츠가 실질적으로 컨텐츠에 쓰인 내용과 사실과 유사하냐, 뭐 여행이면 정말 여행을 가서 쓴 거냐, 정보성이라면 정말 정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걸러내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구글이든 네이버든 똑같은 이런 어떤 컨텐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여기는 EAT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가치를 기반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캐시라는 거는 CASH를 이제 줄임말인데, 캐시어블하고 어디언스, 스트렝스, 이 네 가지의 또 주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ATM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심과 시간과 돈의 약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 있는 양질의 컨텐츠가 핵심이다. 두 번째는 고객이 독자로 참여할 정도로 충분히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컨텐츠여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더니 구글의 EAT의 기준에 합당하는 양질의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고민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곳에 얻지 못한 그런 어떤 차별성 있는 컨텐츠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객의 돈이 되는 캐시 컨텐츠의 핵심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비즈니스는 컨텐츠 사업가가 컨텐츠를 일단 플랫폼에다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를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사업가는 문제 해결이나 조언을 제공해주고, 고객은 이 컨텐츠를 구매하고 앞에서 나온 AMT를 제공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컨텐츠를 채널을 블로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블로그 하라고 그러냐? 일단 컨텐츠 생산이 쉽다, 고객에게 쉽게 발견된다. 이거는 결국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의 SEO의 검색 결과에 노출될 때 이야기겠죠, 그죠? 그다음에 컨텐츠 열람이 쉽다.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열어봐야 되지만, 듣고 있어야 되지만, 문서 같은 이런 어떤 웹 같은 경우는 쭉쭉쭉 넘겨보면서 자기가 필요한 걸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컨텐츠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간이나 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요소고, 그죠? 그다음 고객과의 뭐 스킨십이라는 건 커뮤니케이션들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고객이 빠르게 훑어볼 수 있다, 가성비가 탁월하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자는 철저하게 뭐냐면 유튜브보다 블로그에 집중하는 것들이 훨씬 컨텐츠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입하고 성공시키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성공 사업의 3경로, 3B라는 걸 가지고 결국은 블로그, 그 다음에 책,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어떤 수익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처음에 매일 콘텐츠를 만드는 꾸준합니다. 결국 앞에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즉 1년 이내 1인 미디어는 성공하는 1인 미디어는 없더라.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는 이제 하루 1포스팅을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지만 일주일에 2, 3회 하더라도 1, 2년 정도 꾸준히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 5회, 연간 250회 정도 콘텐츠가 추적된다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캐시 콘텐츠를 생산하는, 앞에서 말했던 캐시 콘텐츠라는 거를 기술이 되고 경험 지식이 돼서 충분히 이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포스팅을 하게 되면요, 네이버에서 주요 키워드에 상위 노출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일이 돼요. 사실 이제 여기 저자는 뭐 이렇게 SEO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거의 이야기를 하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자는 그런 어떤 SEO 같은 이런 어떤 전문적인 마케팅적 측면에서의 어떤 효과적인 노출 전략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고 컨텐츠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200편 이상의 컨텐츠를 꾸준하게 쓴다면은 결국은 컨텐츠 노출될 수밖에 없고, 노출을 통해서 결국 그 컨텐츠를 검색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저도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컨텐츠의 플라이휠이라는 건, 결국 이 플라이휠이라는 건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계속 눈덩이처럼 조금씩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를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하나의 어떤 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휠들은 마케팅 자동화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허브스팟에서도 이런 플라이휠, 마케팅 자동화 플라이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건들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마찬가지죠. 첫째, 핵심은 뭐다? 고객의 이해를 돕는 마음, 그 다음에 캐시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 반하는 고객, 팬이 되는 고객을 확보하고, 모임 고객에게 책을 출간하고 해당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그 다음에 강연 이런 걸로 나가는 전체적인 어떤 사업, 콘텐츠 사업 플라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